이제 시작해볼까? 기적의 순간이야. 완성됐어. 정말 기적이네. 일부 멈춰버린 시계. 다시 뛰기 시작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70대 과부부 김영숙 여사가 우연히 마주친 낡은 빵집에서 잊었던 꿈을 다시 발견하며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 김영숙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버거웠고 해가 저물 때까지 특별한 기대나 즐거움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리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는 빈집은 그저 쓸쓸함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다가 동네 어귀의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추억빵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햇빛에 발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찢어진 포스터와 먼지 쌓인 창문은 이 빵집이 폐업 위기에 처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가꾸운 빵 냄새가 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고소한 그 냄새는 잊었던 젊은 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뜨거운 오븐 앞에서 반죽을 주무르고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며 설레던 어린 시절의 저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제빵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슴 가득 품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했던 과거의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꿈이 저의 심장을 다시 힘껏 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죽어있던 세포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강렬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빵집의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빛바랜 진열대와 오래된 오븐은 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이 빵집을 제가 살려야 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충동이 저를 덮쳤습니다. 따뜻한 반죽의 촉감과 향기로운 빵 냄새가 저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료했던 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낡고 오래된 추억 빵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잊었던 저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부 차가운 시선 속 흔들리는 결심. 제가 낡은 추억 빵집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아들 박준호는 저의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저를 만류했습니다. 70이 넘은 노모가 빚더미에 앉은 빵집을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저의 무모한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따가웠습니다. 저 나이에 뭘 하겠다고 나서는지 객기 부린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저의 결정에 고개를 저으며 그 나이에 이제 쉬셔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김영숙 역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젊은 시절 배웠던 제빵 기술은 현대 베이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갓 구운 빵의 맛은 자신 있었지만 복잡한 신메뉴 개발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SNS 마케팅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어깨와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아 쇠약해진 육체적 한계 또한 저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몸으로 매일 고된 노동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번화가에 즐비한 프랜차이즈 빵집들과의 경쟁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본력과 화려한 마케팅으로
무장한 대형 빵집들 사이에서 낡은 추억. 빵집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저의 잊힌 꿈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이 될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저희 빵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삼부 폐업의 위기, 스승의 흔적. 아들 박준호의 반대와 주변의 냉담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빵집을 향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하였습니다. 추억 빵집의 주인 이철민 씨는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빵집을 살리고 싶었으나 그의 깊은 좌절감은 마치 제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빵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곧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은 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철민 씨는 이미 폐업을 결정한 듯 보였습니다. 쌓여가는 빚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텅 빈 매장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억빵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늦깎이 꿈 역시 그렇게 시들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빵집의 유리창 너머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빵을 만들던 저희 스승님, 전설적인 제빵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젊은 시절 이 빵집에서 제 빵의 꿈을 키우게 해주신 은사였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섬광처럼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낡은 빵집은 단순히 허름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땀방울을 흘리며 예술과도 같은 빵을 빚어내던 성지였으며, 제가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웠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철민 씨가 스승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 빵집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철민 씨는 아마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쓴맛은 그를 좌절시켰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꿈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정신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곳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잊힌 꿈이자 스승님의 흔적이 깃든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빵집 문이 닫히기 직전 희미하게 들려온 철민 씨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빵집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빵집이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과연 저는 이철민 씨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빵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부꿈의 부활, 거대한 서사의 시작. 이철민 씨의 절망적인 한숨과 스승님의 사진이 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빵집을 살리는 것이 저의 늦은 꿈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았던 저의 연금 통장을 해지하였습니다. 푼돈이라 생각했던 그 돈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빵집 인수를 위한 종잣돈이 된 것입니다. 이철민 씨는 저의 제안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폐업 직전에 빵집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진심과 결연한 의지를 눈빛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빵집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제 말에 철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저의 진심에
감동하여 빵집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추억 빵집은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폐업 직전의 빵집을 인수한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박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운명에 맞서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수십 년간 다져진 정직한 손맛과 타협 없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스승님께 배운 제빵 기술은 저희 몸 구석구석에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잊힌 꿈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년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의 시작이자 잊힌 꿈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러매고 밀가루 포대를 들었습니다. 빵 굽는 뜨거운 열기가 저희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습니다. 빵집 안에는 다시금 밀가루 냄새와 발효되는 효모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작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은 달콤한 성공만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낡은 추억 빵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늦깎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부 외로운 첫 발걸음. 오래된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은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오븐과 빛바랜 진열대가 마치 제 젊은 시절의 꿈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찍 빵집에 나와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각 구워낸 따뜻한 빵 냄새로 가게를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빵과 노릇하게 구워진 소보로빵은 저의 작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를 바라며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번쩍이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익숙한 사람들은 낡은 추억, 빵집 앞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간혹 호기심에 들어오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래된 인테리어와 소박한 빵들을 훑고 이내 무관심하게 돌아섰습니다. 매일 저녁 남은 빵들을 보며 한숨을 쉬는 저에게 아들 박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걱정 또한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제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배운 방식대로 그리고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느리지만 단단하게 빵집을 가꿔 나갔습니다. 첫 발걸음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의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육부 프랜차이즈의 습격, 흔들리는 신념. 빵집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 건너편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번쩍이는 조명을 앞세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로 생긴 빵집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 그리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빵집 앞은 더욱 한산해졌고 저는 텅 빈 진열대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추억 빵집은 존폐의 기로에 놓인 듯하였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거의 매일 빵집으로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베이킹 기술과 세련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저를 향한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고수해온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 사이에서 저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빵을 먹어주는 손님이 없는데 과연 이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철민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영숙 여사님만의 특별한 당점을 잃지 마십시오. 이철민 씨의 말은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저의 고집스러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이 치열한 현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깊은 회의감에 잠겼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반죽 주걱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칠부 할머니의 반격 진심의 맛, 젊음을 사로잡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저렴한 가격은 사람들의 발길을 그곳으로 이끌었고 제 빵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손끝에서 빚어진 빵에는 단순한 재료 이상의 가치, 즉 저의 인생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스승님께 배웠던 진심이 담긴 빵은 반드시 통한다는 가르침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저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할머니 손맛 단팥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팥을 삶고 반죽을 치대는 모든 과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빵 하나하나의 스승님께 배운 기술과 저의 삶의 경험, 그리고 손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듬뿍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빵을 사러 오면 저는 빵집의 오래된 역사와 이 빵들을 만들었던 스승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빵집을 인수하게 된 배경, 그리고 잊고 지냈던 제 꿈을 다시 찾게 된 사연들을 소박하게 나누었습니다. 빵 하나에 담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따뜻한 추억과 감성적인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젊은 여성이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열된 단팥빵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빵 맛에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이 빵 정말 예술인데요. 그녀의 한마디는 며칠 밤낮으로 고심하며 빵을 만들었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최유진 씨는 그 자리에서 제 빵집의 빵들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빵집에서 발견한 인생 단팥빵이라는 문구와 함께 빵에 담긴 저의 이야기를 짧지만 진정성 있게 써 내려갔습니다. 빵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 팥황금의 고운 빛깔, 그리고 저의 주름진 손이 정성스럽게 빵을 빚는 모습까지 그녀의 게시물은 생생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 빵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들고 빵집 구석구석을 찍고 제 단팥빵을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최유진 씨의 게시물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고 제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빵집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려는 듯했습니다. 팔부 영광의 귀한 나이와
편견을 넘어선 꿈의 완성. 최유진 씨의 SNS 게시물은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들불로 번지듯 추억. 빵집을 순식간에 젊은 세대의 힙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손맛 단팥빵은 이제 단순히 맛있는 빵을 넘어 잊고 지냈던 따뜻한 추억과 위로를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빵집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각 구워낸 단팥빵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제 아들 박준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빵집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의 고집스러운 열정이 이뤄낸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철민 씨 역시 옆에서 묵묵히 저를 도우며 빵집이 다시 북적이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제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었습니다. 추억빵집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레트로 감성 빵집이라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나이 든 이들에게는 유년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빵집 안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마케팅은 진심이 담긴 제 빵맛 앞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용히 간판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 빵 하나에 담아낸 저의 진심과 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잃었던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오븐에서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행복이 솟아올랐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묵직한 교훈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 나이와 편견을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빵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도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인생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 김영숙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잠자고 있던 꿈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김영숙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등장 앞에서 좌절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히 맞섰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